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원종 개발 선인장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1일날 영상에서 보여드릴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고, 영상 후반에 한 달이 지난 6월 1일의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 잎꽂이로 시작해서 키우고 있는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들입니다. 며칠 전까지 정말 잘 자라고 있다가 한 번에 훅 주저앉아 버렸어요. 잎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고 잎에 곰팡이성 상처들도 많이 보입니다. 함께 키우고 있는 가재발 선인장들의 경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유독 원종 개발 선인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5년 전 고깃집 잿더리에서 구조해온 보라 원종 선인장도 잎에 여러 문제가 보이고 있고 꽃도 피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봄이 되고 나서 베란다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최근 학교일로 바빠서 환기를 잘 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과습이 오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심하긴 했는데 급격히 올라간 습도와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잎들도 문제를 과속화시키는데 한몫한 듯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의 경우 곰팡이성 병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정말 심각한 곳도 있고 그나마 괜찮은 개체들도 있는데 그나마 건강하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해 보았어요. 얘네들이 살아남은 원종 개발 선인장들입니다. 잎꽂이 했던 잎 하나만 남은 개체도 있고 잎이 많이 달린 개체도 있는데 남아있는 잎이라도 물집 같은 상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5개체는 아예 밑둥까지 녹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떨어진 잎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노랗게 변한 잎부터 바짝 말라버린 잎, 물러서 물컹물컹한 잎까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이 개체들은 처음부터 다시 키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기존 흙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깨끗이 털어주었어요. 목대 하나만 남은 개체부터 흙을 전부 털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잎은 다 떨어졌지만 목대 자체는 단단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뿌리는 잘 자라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요. 원종 개발 선인장은 잎이 다 떨어진 목대에서도 새 잎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건강해 보이는 녀석도 뽑아보았는데 역시 새로 돋아나는 뿌리가 보이는 것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나머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흙부터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털어주고 나면 길게 자란 뿌리들이 보이는데 새로 심어주기 편하도록 짧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잎들을 살펴보면 병증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아깝다고 그대로 두었다간 또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떼어주세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잎들을 제거하다 보니 밑둥에 문제가 생긴 애들이 몇 보여 걔네들은 포기하고 딱 요만큼 남았습니다. 잎들도 멀쩡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밑둥만 남기고 제거했어요. 잎과 뿌리를 정리한 원종 개발 선인장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뿌리에 있던 기존 흙들을 최대한 제거해주면 좋아요. 뿌리를 하얗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딱 이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하는데요. 식물체를 소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물 전용 살균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대형 꽃시장이나 농약사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희석 비율이 다르니 제품에 맞게 희석하여 30분 동안 담가두도록 할게요. 침지하는 동안 잿더리 원종 개발 선인장도 관리를 시작해 볼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4개가 합식이 되어 있어서 통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떨어지는 잎들을 비롯하여 건강하지 않은 잎과 통풍에 방해가 되는 잎들을 위주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 혹은 가재발 선인장의 잎을 제거할 때는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잡아당기면 상처가 적으면서도 쉽게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 모습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정리를 하다 보니 상한 잎이 끝없이 나오고 하나둘 제거를 하다 보니 두꺼운 밑둥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살펴보니 잎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통풍도 안 되고 잎 사이사이에 습기도 차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식된 상태로 오랜 기간 자라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4개 중 세력이 약한 2뿌리는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2뿌리만을 더 건강하게 살려내가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다시 베란다로 왔습니다.
이 가재발 선인장의 경우 잎꽂이 하나로 시작해서 키우다 보니 덩치는 커졌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잿더리 원종 개발 선인장도 일단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각자 따로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개체도 식물 소독제를 잘 뿌려주도록 할게요.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들도 살균제 목욕을 완료하였습니다. 얘네들은 바로 흙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3일 정도 뿌리와 잎에 난 상처가 아물고 나서 심어줄 거예요. 그동안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뒷베란다에 잠시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간 그늘에 잘 말려보았습니다. 뿌리도 꼬들꼬들 말라서 상처 부위는 어느 정도 다 아물었을 거예요. 목대도 단단합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들을 심어줄 흙 먼저 배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를 1:1 비율로 섞어주었는데요. 산야초를 섞어주면 물이 잘 빠져서 과습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산모래를 비롯한 물 빠짐에 도움이 되는 식재라면 어느 것이든 좋아요. 그리고 개발 선인장은 사실 착생식물이거든요. 흙이 너무 축축한 것보다는 빨리 마르고 물을 자주 주어도 되는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배합으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거기에 훈탄을 조금 섞어줍니다. 완결을 태운 것인데 흙 자체에 생길 수 있는 균들을 살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흙이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으니 조금만 사용해주세요. 저는 세숫대야에 흙을 담고 한 큰술 정도의 훈탄을 섞었습니다. 화분은 9cm짜리 다육 화분을 사용했어요. 흙을 조금 깔고 말려놓은 원종 개발 선인장을 넣고 흙을 채워줍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첫 잎이 반 정도 흙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상태가 안 좋으니 딱 뿌리 부분만 들어가도록 위치시켰어요.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화분을 두드려 다져줍니다. 이제 물을 주는데요. 저는 흙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흠뻑 물을 주고 있어요. 3일간 뿌리를 잘 말렸기 때문에 심자마자 물을 주지만 혹시 저처럼 3일 동안 뿌리를 말리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뿌리 정리 후 바로 흙에 심으시되 3, 4일 후에 첫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란다에서도 가장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화분 흙이 반 정도 말랐을 때마다 흠뻑 물을 주면서 관리할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식물 살균제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요. 한 달이 지난 2024년 6월 1일의 모습이에요. 한 달간 흙이 마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며 물 주기에 유의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식물 살균제를 분무해주니 애기 잎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지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포기도 솎아주고 병증이 나타난 잎 대부분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흰색 원종 개발 선인장의 경우 2년 정도 키워보니 병증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특히 서서히 찾아오는 여름과 장마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여름에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바로 실내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물러가는 원종 개발 선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잎에 무름 증상이 보인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